자, 정부의 지금 무기력 속에서 코스피 지수가 엄청 빠졌습니다. 그냥 빠진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요. 자, 그래 오늘 좀 코스피가 반등되는 것 같으면은 2000선이 회복됐다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12시 반경에 점점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2000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날 때쯤 되면 이것도 무너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주식이 힘을 못 쓰냐? 한 달 만에 한국의 주식 시장에서 293조가 날아가 버렸다. 자, 외국인이 이달에만 4조 6천억을 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권의 경제 핵심들은 다 별일 아닌 듯이 이야기합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총재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러면서도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가능성은 없지만은 하방 위험이 있으니 대외적인 변수들이 켜져가고 있으니 여러 불확실성에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제 정부가 5천억의 긴급 대응 자금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겠다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흔적도 미치지 못해버렸습니다. 정부는 거의 무기력한 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감나라 판나라 좋아하는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이 주식 추락을 한번 책임져라는 겁니다. 이 주식 추락이요.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고 주식에서 뭐 항상 돈 따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에서 최대 수준으로 밑이 빠져버린 듯이 나타나는 이 현상은 분명히 이상한 현상이고 IMF가 와 있는 아르헨티나하고도 더 한국이 열악하다는 걸 지금 주식시장의 추락이 말입니다. 10월 달에만 코스닥이 19%, 코스피가 13%, 세계 최대 수준으로 급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시 안정에 5천억을 투입하겠다. 하루 매도액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외국인 이 정시 안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의 기본은 지금 다들 시시하는데요. 뭐가 기본인 줄 압니까? 반미 행보가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뒤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한국 때리기에 착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 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 한국의 환율도 점점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니까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팔아서 달러로 바꾸어서 가야지 나중에는 차손도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빨리 나가는 게 이득이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이 나서서 버팀목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이런 주식 폭락이 진행되기도 전에 연기금이 주식에 손댔다가 국민연금에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후 몇 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고 그러면서 주식 투자한 돈이 0%대의 지금 수익이나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했으니 지금 연기금도 안 나설라는 거죠. 연기금도 여기에 주식 계속했다가 더 빠져버렸어. 폭락 사태가 오면 연기금 바닥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현재 이 한국의 정시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다들 외면하고 마치 무슨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조마조마하다.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애매한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경제가 언제 확실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게? 하는 총재나 김동연 부총리가 이런 소리 정도를 할 것 같으면 정시가 패닉이 아니다? 이렇게 세계 최대 규모로 빠지는데도 패닉이 아니에요? 이건 패닉 때문에 빠졌죠. 정말로 한국 주식이 이 정도도
대우 못 받을 만큼의 쓰레기 주식이었습니까? 그럼 한국 경제 문 닫아야지요. 이거는요, 정권이 창출한 리스크입니다. 소버린 리스크라고 하면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위기적인 상황 때문에 벌어진 리스크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소버린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통치 리스크예요. 문 정권이라는 정권 때문에 나타난 리스크가 지금 주식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의 문재인이 기자회견을 오늘이라도 해서 미국과 대북 관계에서 서로 어긋날 일은 하지 않겠다. 대북 제재에 가담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 부분을 최우선으로 한 채 이 북한과의 관계를 대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지금 경제 참모들만 싹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사람으로 바꿔버려도요, 한국의 주식시장은 급등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식 폭락의 장본인은 누구예요? 저는 문재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이 장하성, 김동연을 고집을 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엊그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이 오죽하면 비건이 임종석을 만났냐. 이것도 한국 주식시장에 매우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본이 이탈해서 주가가 폭락을 하는데 이 외국인 자본들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나름대로 정치적인 또 지정학적인 외교 안보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대규모 큰 손들이 펀드나 또 미국의 투자은행 이런 입장들로 연기금 등으로 나누어져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들이 빠져나갈 때는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지 않겠습니까? 미 대사관에 보면 그 상공회의소도 있고 또 큰 손들끼리 모여서 논의하는 구조도 있어요. 거기에는 미 대사관의 상무관이니 뭐 이런 사람들도 같이 회의를 할 겁니다. 자,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겠죠. 지금 한국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 미국하고의 대북 제재를 둘러싼 갈등이 심상치 않고 한국이 지금 북한 편에 붙었다라는 미국의 관료들의 분노가 심하다. 그러면 미국 관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건 트럼프가 북한하고 잘 돼간다, 문제없다라거나 한국 정부가 올 연말까지 김어서 뭐 종전선언도 되고 김정은이가 온다는 거하고 관계없이 미국 사람끼리의 실무적인 허심탄회한 논의가 충분히 있지요. 자, 매덕을 투자해도 정보 교환 회의를 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투자한 외국계 큰손들이 대부분 미국이죠. 그런 논의를 안 하겠습니까? 조차 모임 등을 하면서 수시로 의견을 나누지요. 한국 정권이 친북화된 데 대해서 미국의 조야의 입장은 매우 붕괴하고 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면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민주당에서 하원은 좀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중간 선거가 끝나면 트럼프는 어떻게 할 것 같냐. 아마 문재인 정권에다가 벼르고 있을 것이다. 분노를 폭발시키고 뺨때기를 몇 대 때릴 것이다. 그 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 평론가도 결국은 이런 미북 관계가 잘못됐을 경우에 한국이 크게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이 재무부가 한국의 은행에 경고를 하고 또 지금 북한이 한국의 재벌들한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연락사무소를 두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미국이 집요하게 한국에다가 북한 돈 줬을 경우에 그냥 잊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고가 실천되는 게 언제예요? 올 연말까지 남북 간에 하기로 한 게 많기 때문에 연말 전쯤에 미국 중간선거 끝나면 아마 미국과 한국과의 경제적인 분야에서 충돌이 원인은 이 북한이라는 변수를 놓고 경제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미국한테 한국이 한번 얻어맞으면 어떻게 되겠냐. 한국 경제에 아마 초토화 되는 양상이 나올 거다. 근데 한국 경제 지금 수준은 어떠냐. 거의 3단계로 가고 있어가 혼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면 이게 답도 없는 거다. 빼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 이게 통제도 안 되고 수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끝없이 지금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빠지는 게 2000이 깨졌으면 그게 끝이냐? 아니지요. 2000이 깨어지고도 밑이 보이지 않게 계속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문재인이 자기가 안 나서고 경제 관료들 시켜서 힘도 없고 쫄병에 불과한 경제 관료들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지금 대안을 낸다고 이게 수습이 되겠냐는 겁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6그레일 연속 연저점을 때리고 있는데 심리적 마지노선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 내려가가 바닥이라는 게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없다고 보느냐? 지금 이것이 실제로 실물 경제가 거의 무너져 가고 있는 요소도 있고 미국과의 지금 지정학적인 외교 안보적 요소도 있고 미중 전쟁이라든지 또 이 지금 외부의 국제적인 어떤 질서에 의한 부분도 있고 이것이 전부 뒤섞여 있는데 그러면 왜 한국만 유독 이렇게 빠지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 아르헨티나나 터키나 지금 중국이나 다 경제 위태로운데 왜 한국만 유독 빠지냐? 이 부분이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한국만 유독 빠지냐? 그것이 한국만 유독 빠지는 것은 미국하고의 관계가 매우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한국만 유독 빠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 실정을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문재인이 그래 떠들고 다녔는데 지금 비정규직이 661만 명으로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로 6년 내 최대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가 2천만 명인데 이 중에서 비정규직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8월 이후에 33%로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 정권 들어서 어지간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6년 만에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브라질에서도 좌파 포퓰리즘에 질려서 보우소나루라는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남미에서도 콜롬비아, 페루, 칠레, 이번에 브라질, 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지금 우파를 선택하고 있어요. 자, 이러는데 한국은 지금 좌파 정권이 세계 경제 10위 국가가 이렇게 순식간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좌파적 친북적 행보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나라 경제가 거의 지금 꼬라박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의 도미노 쇼크로 자동차 산업에서만 일자리가 6만 개가 지금 올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전국 순회를 한답니다. 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당신 때문에 경제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제 기껏 짜낸 머리가 전국을 순방한다는 거예요. 오늘 전북을 시작으로 해서 경북, 경남 등 전국 광역단체를 방문을 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지역의 경제인, 소상공인, 청년과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국가 거시경제가 무너지고 국가의 지표들이 다 무너지는데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지. 지역에 가가지고 도지사 앉혀놓고 지역의 상공인이라는 사람들, 젊은이들을 만나서 간담회 한다고 이것이 해결될 문제입니까? 이런 거는 세상 좋을 때, 일정도 별로 없을 때 그냥 임금이 한번 백성들을 만나서 둘러보고 싶을 때나 하고 지금은 한마디로 매일매일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주식 가격이 폭락을 해서 지금 주식에서 돈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을 욕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냐는 거죠. 왜 욕을 하냐?
저거들 주식하다가 돈 잃고는 왜 대통령 욕하나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욕하는가? 한마디로 문재인이 지금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 개판 5분 전으로 한다. 반미를 하고 더 나아가서 침묵을 하고 이러다 보니 미국하고 삐걱거리면서 미국이 노골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경고를 하고 나서면서 한국이 미국하고 등지게 되었을 때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미국을 자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감으로써 한국 경제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될 건데 오늘 제일 먼저 전북 간다는 거 한번 보세요. 뜬금없이 왜 새만금에다가 전부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을 한다고 하느냐. 도대체 이 정권은 태양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임종석 실세설의 배경에 태양열이 뭔 관계가 있느냐. 한양대학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물론한 백운규 전 산자부 상관이 그런 쪽의 전문가라더만은 뭔 관계가 있느냐. 라는 또 몇 사람이 서울시와 전국의 태양광 시설을 다 해먹고 있고 지원금을 다 받고 있다. 두 쪽밖에 없는 사기꾼들이 농촌공사를 하여금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게 만들어서 농촌공사의 모든 전국의 저수지에 몇 조짜리 태양광 시설을 만들려고 한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새만금이라고 그냥 제가 사실 옛날에 농림부 있을 때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24조가 넘는 돈은 지금 이제는 한 30조 들어갔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애꿎이 쌀이 남아 도는데 농토를 만든다고 새만금을 막아가지고 지도를 바꿔놓고 그걸 다 매립도 하지 못하고 일부만 매립해서 쓰고 있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농지한다다가 나중에는 관광 무슨 공업 복합 단지를 만든다 하다가 중국 사람들 집중 단지를 만든다 하다가 이제는 그걸 다가 태양광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바람이 얼마나 부는가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서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부는데 흐린 날도 많고 거기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했다가 날아가 버리면 한마디로 환경 오염이 얼마나 될지 감당도 안 된다. 그러는데 어제 그 새만금에 태양광을 한다니까 전북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듣지도 않고 청와대가 신재생 에너지에 꽂혀가 사람이 어디에 꽂힐 때는 여자에 꽂혔다 하면 여자가 매력적이라서 돈에 꽂혔다 하면 돈에 환장을 해서 그럼 태양광에 꽂혔다고 하면 태양광에 매력이 있거나 환장을 해서 아니겠어요? 근데 태양광이란 건 한 번 하면 20년 가는 거예요. 그건 신중하게 해야 돼요. 환경 파괴도 될 수 있고 어마어마하게 비효율적이라서 원전이나 이런 것보다 몇 배를 더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 국민들이 같은 전력을 쓰고도 전기 비용을 기업이나 국민들이 올려야 돼요. 한참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시설비는 또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비효율적인 부분을 당장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순식간에 국민들로 하여금 태양광 하면서 그럼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라서 깨끗하냐? 태양광 패널이라는 게 그게 중국계 지금 대부분인데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키기 위한 화학물질들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왜 태양광을 하느냐? 한전이 2030년까지 신재생 관련해서 보조금을 80조로 현 정부 들어서 48조에서 80조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미치지 않았으면 왜 이러냐? 옛날에 이명박이 한반도 대운하라라 하다가 4대강으로 할 때 한국같이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나라에서 운하를 가지고 한다. 나 좀 돌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거 뭐 칭송하고 옳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닌 건 아니지요. 그게 해놓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20몇 조를 들여서 그게 가격 대비 할 일입니까? 근데 운하 한다다가 운하를 하자니 말이 안 되니 그 다음에 뭘 해요? 4대강 개발 사업을 한다고 모래 파서 그 돈 댄다고 했지요.
자, 그때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했는데 이 정권이 태양광을 하는 것은 이명박의 4대강보다 훨씬 더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거 갖고는 사고를 친 거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인정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주민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쉬쉬하면서 갑자기 새만금에 땅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태양광 풍력 깔아버리자. 농촌공사에 저수지 많으니까 저수지 위에다가 태양광 깔아버리자. 지금 이 정권에 있는 사람은 태양광에 뭔가 환장을 해가지고 사실은 태양광이 아니라 태양광 뒤에 있는 돈에 환장을 해서 한마디로 엄청나게 벌어먹고 가보자고 생각을 하고 빈 땅이나 빈 저수지 위에도 좌우간 빈대만 있으면 그 위에다가 지도 보고 태양광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나무 베고 산 파가지고 하려니까 욕 처먹을 것 같으니까. 이제 도시의 아파트 위에 심지어 수의실 위에까지 다 깔아놓으니 더 깔 데가 없으니 이제 더 깔 데를 찾다가 농촌공사 저수지를 찾고 농촌공사도 그거 얼마 전에 큰일 나겠다 싶으니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또 빈대 없나 하니까 새만금에 저기 짠뜩 비어 있습니다. 수백만 평이. 잘 됐네. 거기다 깔아버리자. 쭉 그렇게 됐다라는 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때 설치 다 해놓고 알려주더니만 이제 반대 시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권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새만금을 지금 그 희생 대상으로 이용한 거다. 자, 청와대는 전북도청이 또 그 새만금을 관리하는 새만금청이 건의해서 주도했다 하지만은 전북도청은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들이 주도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내리 찍었고 이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 하겠다고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다 이제는 새만금 거기 아직도 바다가 대부분인데 바다를 메워서 태양광 패널을 깐다고 하고 자빠졌어요. 사우디 같은 사막에 열효율이 높은 사막 모래 위에다가 깐다 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새만금 일대에 그거 메운다고 돈을 한 30조 이상 퍼부은 그 지역에다가 30조 들어서 바다를 지금 저습지나 일부 평야로 메우고 그 위에다 태양광을 깐다라. 이거는 세계의 코미디 중에 코미디로 남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지금 문재인이 저 경제 때문에 전국을 돈 대놓고 제일 먼저 새만금을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벌써 새만금에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새만금에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서 뭐라냐.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전북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탄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거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밝힌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27년간의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의 세대 최고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된다.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거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전북도민의 뜨거운 여망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다.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어 달라.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돌입했다. 재생에너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강에너지며 미래를 여는 신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뒤에 말은 유치찬란해서 하지도 않겠습니다. 자, 좀 이상하잖아요. 경제가 무너지는데 이 중앙에서 무너지는 경제에 대해서 자기만 통치 리스크를 바꾸면 주식이 올라갈 건데 그거는 하지 않고 새만금에 가서 꽂혀가지고 새만금 태양광 풍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기이할 정도로 그로테스크한 대통령의 정신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와 배경에는
이 정권이 태양광에 왜 저렇게 집착하고 신재생에너지가 마치 방법이냐. 그거는요, 지자체나 그 다음에 생활협동조합이나 개인들 차원에서 환경운동 차원으로 하는 것이지, 국가가 달라들어서 마치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국가의 미래 비전이냐. 개뿔. 지금 한국의 태양광 하면 할수록 중국 놈들이 돈 더 많이 법니다. 한국의 지금 중소 태양광 업자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이라는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명박은 다수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태양광에 꽂혀서 무너진 희한한 정권으로 역사에 남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꽂히냐? 꽂힐 때는 돈 말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중에요,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보게 될 겁니다.